외계인 X 1. 새로운 생명체의 발견 은하제국정보원 X는 생명체 조사의 임무를 부여받고 태양계로 잠입했다. 생명체 조사가 끝난 뒤 그는 우선 본국에 그 결과를 보고했다. X 나와라 오버. 여기는 X. 최근 혜성과의 대충돌이 일어난 큰 행성에는 생명체 아직 미발견. 그러나 그 옆에 자그마한 행성에 엄청나게 많은 생명체 번식 사실 확인. 생명체의 대강의 형태는 활동을 위한 두 쌍의 길다란 돌기와 각 쌍의 돌기 사이에 있는 입출력 단자 V로서 이루어진 시스템임. 중앙의 몸체 부분은 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껍질로 덮여 있음. 여기서 가장 번성하는 생명체는 껍질을 자기 맘대로 입었다 벗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운 곳이나 추운 곳이나 고루 분포함. 최근에는 더울 때에도 몸체에 두꺼운 껍질을 덮어야 한다는 개체들과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개체들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음. 더우면 당연히 덮지 말아야 생명의 보존에 좋지 않나? 이상하군. 그 이유 본관도 모르겠음. 더욱 더 이해 안 되는 것은 그 생물들은 두 곳의 입출력 단자 부위 중 한 곳은 항상 껍질로 막아두고 있음. 이 때문에 입출력 작용이 제때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함. 아무리 하등하다 해도 너무 불합리한 생명체로군. 이 사고와 생식의 중추. 정보원 X는 다시 곰곰 생각했다. 그 옛날 은하가 이루어질 무렵에 위대한 스승별표 골뱅이 자님도 말씀하시길 하차는 미물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들이 자신들의 외부 접속 장치를 막아놓고 다니는 것은 필시 무슨 숨겨진 곡절이 있을 터. 한번 그 이유나 알아보자. X는 이 행성의 가장 번성하는 생물체에 대해서 다시 연구하였다. 그 결과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바로 이 생물들이 막아놓고 다니는 접속장치 부분은 이 생물의 음양개체 간의 강력한 흡인작용을 일으키는 원천이며 이 생물의 번식에도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그리하여 이 생명체들은 그 부분을 신성시하여 소중히 보호하고 함부로 내놓고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새로운 발견에 기뻐했다. 은하계 변두리의 이 조그만 행성에 자기 몸의 소중한 부분을 신성시하여 이토록 아끼는 기특한 생물이 살고 있었다니. 이 사실을 본국에 알리자. 대발견으로서 크게 칭찬받을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하려다 그는 이 생물체의 껍데기로 씌우지 않는 다른 접속장치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갔다. 보고를 하려면 완벽하게 해야지. 그는 다른 접속장치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는 곧 그것의 역할을 알 수 있었다. 그 부분은 이 생물체의 동작을 제어하며 사고를 관장하는 생명 본위의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부분은 항상 껍질에 박혀 있으며 그 때문에 외부로부터도 그다지 보호되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생물체는 역시 하등동물이다. 생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하단 말인가? 이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찮게 보고 부차적인 것을 소중히 하는 모순 투성이의 생물이다.
X는 한탄할 수밖에 없었다. 3. 전후 접속부의 호환성. 정보원 X는 실망하였으나 그래도 이 소행성의 생물체에 대한 연구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는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 용어들을 정의했다. 음양의 성격을 가진 개체를 각각 음개체와 양개체로 나누어 이름짓고 두 외부 접속장치 부위를 구분하여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곳은 전접속부, 껍질로 쌓여있는 곳은 후접속부로 이름했다. 전접속부는 사고를 관장하기에 이 부분의 구조가 비슷하게 되어 있는 개체끼리는 친구라는 이름 하에 서로 빈번한 정보 교류를 하며 잘 어울려 다니는 것이 관찰되었다. 주로 같은 양개체 혹은 음개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양개체와 음개체 사이는 정보의 호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러나 후접속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음개체와 양개체 사이에서의 호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양개체와 음개체는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 한 쌍을 이루어 후접속부의 에너지 교류를 일상적으로 행하며 살아가고 자손을 번식하고 있었다. 이들이 어떻게 자기의 짝을 선택하는가에 관한 것은 정보원 X도 흥미있는 일이었다. 당연히 여러 대상 개체들의 후접속부들의 상태를 두루 알아본 뒤 호환성 시험을 거쳐 최적의 것을 지닌 개체를 선택하겠지. 그러나 실상을 알고 난 뒤 X는 또 한 번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양개체와 음개체의 짝의 선택은 주로 전접속부를 따라 결정하고 후접속부는 아예 호환성 시험을 거치지 않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이미 짝지어진 쌍 중 태반 이상 이 호환성의 결여로 부조화를 빚으며 마지못해 살아간다는 것이었다. 정말 한심한 하등동물이다. 후접속부에 의한 에너지 교환을 위한 짝의 선택이라면 많은 대상 개체들로부터 두루 후접속부에 대한 정보를 얻어 잘 맞는 짝을 골라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불필요한 엉뚱한 정보만으로 짝을 결정하여 모순 투성이의 삶을 살고 있다니. 사전 우접속부의 교류의 자유와 상호 종속성. 정보원 X는 이 소행성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어내기 위해서 작은 크기의 나라이면서도 이 소행성 전체의 온갖 문제가 집약되어 있는 한국이란 곳에서 조사를 계속했다. 이 나라는 최근에 상당 기간 전사들에 의한 독재 정치가 계속되는 동안 전접속부에 의한 정보 교환과 데이터 작성 등에 대한 통제가 심하였다. 그리하여 전사정부는 자유로운 전접속부의 정보 교환과 데이터 작성 배포를 위해서 전사계층에 대항하는 지식인 예술가 등이라고 하는 그래도 이 하등생물 중엔 기중 고도의 정보 처리 능력을 지닌 시스템 개체들을 강제로 성능을 발휘 못하게 투옥, 감금 등을 해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접속부의 정보 교류의 자유를 갈망하는 다수 개체의 힘에 의해 전사 지배자는 물러나고 요 근래에 들어와서는 문민정부라고 하여 비전사 출신의 통치자가 들어서서 전접속부의 정보 교류의 자유가 상당 수준 이르렀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후접속부의 에너지 교류의 자유를 부르짖는 지식인이 투옥되고 이를 몸소 실현하려는 예술인들이 탄압받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X는 또 한 번 고개를 갸우뚱했다. 우리 은하제국의 고등생물의 시스템의 형태는 사고를 관장하는 최고의 중추기관이 다른 모든 부위를 지배하는 구조이므로 다른 부위는 저절로 이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하등생물은 최고의 중추기관이어야 할 전접속부가 제한 없는 정보 교류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는데도 후접속부의 상황은 이에 따르지 않고 있다. 결국 후접속부가 이들에게는 전접속부보다도 시스템 구조상의 상위 컴포넌트라는 말인가? 이런 불합리하고 불안정한 구조의 개체이니 어찌 이 우주의 오묘한 조화를 터득하고 적응할 것인가? 오처녀와 비처녀. X의 의문은 더해만 갔다. 도대체 이 생물은 후접속부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사고의 중추기관보다도 더 중요시하고 상위의 개념으로 여기고 있는가? 이 생물의 양개체들은 음개체를 크게 둘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었고 음개체가 그중 어느 쪽에 속하는가에 대해서 유달리 민감하였다. 그 구분의 기준은 그들의 후접속부의 상태에 따른 것이었다. 두 가지 중 하나는 처녀라고 불리우며 그 여부에 대한 양개체들의 집착은 매우 컸다. 또한 매우 신성시되기도 하여 이들이 섬기는 신을 시중드는 역할은 처녀라야만 할 수 있었다. X는 이 생물의 사회에서 이렇게 크게 두 부류에 대한 가치평가의 차이가 생겨나는 원인이 궁금해졌다. 그리하여 이들 두 부류의 후접속부의 상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해 보기로 했다. 우선 비처녀라 부르는 집단을 조사했다. 특수원격 탐사장치로 후접속부에 관한 모든 정보를 입수하여 이 중 본래의 육체 구성성분 이외에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여기서 육체 구성성분 이외에 약간의 배설물 성분도 있었지만 주목할 만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전접속부와 동등한 자격으로 교류한 흔적도 있었고 또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기 위한 인고의 흔적도 엿보였다. 하나의 숭고한 생명체로서의 경외심을 느끼게 하는 자료를 얻어낼 수 있었다. X는 오랜만에 감탄했다. 과연 이들이 이 부분을 그토록 아끼는 이유가 있긴 있구나. 그리고 나서 그는 더욱 궁금해졌다. 아, 이들이 저급하고 불정하게만 생각하는 비처녀의 후접속부도 이렇듯 신비롭고 숭고하여 경외심을 자아내게 하는데 이들이 신성시하는 처녀의 경우는 과연 어떠할까? X는 곧 다른 표본 집단으로부터의 정보를 수집하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보를 분석하는 일에 몰두했다. 반나절 가까이 데이터 분석을 해보았던 그는 마침내 결론을 얻자 이미 가졌던 이 하등생물에 대한 연민과 측은함을 넘어 모멸감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가 그리도 두근거리는 벅찬 기대감을 가지고 조사하였던 처녀의 후접속부로부터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배설물성분 똥오줌 밖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육퇴보의 원리. 이 하등한 생물의 세상에도 그러나 좋은 시절이 있었다. 이 생물의 역사는 황김시대 골던 에이지, 백은시대 실버 에이지, 청동시대 브란즈 에이지, 흑철시대 아이언 에이지. 예순으로 퇴보를 거듭했음을 X는 이 생물의 생성 역사를 조사해본 결과 알게 되었다. 우리 은하제국의 인류는 진화라고 하여 대를 거듭하여 후대로 갈수록 더욱 좋은 품성의 사람들이 나와 서로 도우며 훌륭한 나라를 건설하였기에 지금의 영화가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어찌해서 이 생물의 세계는 퇴보만을 거듭하고 있는가?
X는 이 생명체가 대를 거듭할수록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조사했다. 조사해본 결과 이 생물의 양개체와 음개체는 서로 고루 짝을 맺는 것은 아니고 음개체 중 상당수는 번식을 위한 생산을 포기하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한정된 음개체는 양개체 사이에서의 승자와 결합하여 번식을 하는 것이었다. 승자라니, 우리 은하제국에서는 두 남자가 한 여자를 좋아하면 곧 더 훌륭한 품성을 갖춘 남자에게 여자를 양보하는 것이 어길 수 없는 철칙인데, 그러나 이 행성의 생명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이들의 양개체들 중에 서로 경합이 생기면 반드시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악한 개체가 음개체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연히 그러한 유의 자손이 더 많은 번식을 하는 것이었다. 이러니 갈수록 더 사악한 무리의 수요가 늘어나서 애초에 평화롭고 순결한 생활을 하던 시대에서 지금의 어지럽고 더럽혀진 사회로 갈수록 퇴보해 왔던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퇴보 속도가 빠르다. 사악한 무리의 자손 증식 속도도 한계가 있을 텐데, 이 정도의 조사 가지고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생각한 X는 더 자세한 조사를 계속했다. 다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또 한 번 이 하등생물의 불합리성에 혀를 찰 수밖에 없었다. 이 생물의 양개체 안에는 수억 개의 또 다른 소양개체들이 서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역시 음개체 안의 소음개체와 결합하여 하나의 대개체로 성장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수억 개의 소양개체 중 소음개체와 결합하는 것은 그들 중 투표 등의 방법으로 뽑힌 가장 훌륭한 인격과 품성의 개체가 아니라 그저 소음개체를 향해 동족이 발표 죽든 말든 무지막지하게 쳐들어간 그 중에서도 가장 사악하고 이기적인 개체였던 것이다. 7. 금양평등 헌신자의 멸시. 이 별의 생명체가 이토록 타락한 하등동물의 생활을 하게 된 데에는 은하제국 사람의 남자에 해당하는 양개체들의 책임이 컸다. 그들은 폭력으로 음개체를 억압하고 자신들의 노예로 삼아왔다. 때문에 서로 헐뜯고 싸우는 역사만 계속되어 왔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랑의 바탕을 둔 역사는 절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량성 개체 간의 벽을 허물려는 조짐이 오기 시작했다. 이제까지 피어갑자로만 있던 음개체들 중에서 점차 억압자인 양개체들과 동등하게 모든 권리를 행사하려는 개체들이 속속 나타나곤 한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대체로 량성 개체들로부터 공의 존경과 신망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X는 생각했다. 우리 은하제국의 남자들과 여자들 사이에서는 물론 이러한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옛적의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차별이 문제가 되어 혁명이 일어난 적은 있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이 부유한 자들의 대열에 끼이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어서 가난한 자들 스스로의 차별, 타파운동은 큰 호소력을 갖지 못했다. 그래서 부유한 자이면서도 일부러 가난한 자들의 대열에 합류하는 이들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그들의 뜻이 널리 받아들여져서 그들의 힘에 의해 드디어 빈부자 간의 평등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X는 이 하등생물 중에서도 그런 헌신적 마음을 지닌 개체가 혹시 있나 살펴보았다. 그는 곧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 중에 양개체로서의 특권을 포기하고 음개체에 다를 바 없는 생활을 원하는 헌신적인 집단이 있음을 알아내었다. 그러나 조사해본 결과 그들은 오히려 양성의 개체들로부터 동시에 멸시와 냉대만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퇴보를 면할 수 없는 하등생물의 속성이요. 이들은 억눌린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힘을 북돋워주려는 가상 한자들의 뜻마저도 전혀 수용하지 못하는구나. 탈거시적 퇴보. X는 이 행성의 번성생물 인간이 자신들과 구별지어 짐승이라고 부르는 여타 생명체들도 접하게 되었다. 그는 또 한 번 큰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이 행성의 짐승의 왕이라 부르는 생명체는 어찌 된 일인지 자기의 먹이가 되어야 할 낮은 신분의 생명체들보다 고개를 더 아래로 내려뜨리고 당당하게 나서지도 못하면서 숨어 다니고 있다. 웬일일까? 이 소행성의 인간의 퇴보 역사 앞에는 더욱 큰 규모의 퇴보 과정이 있었던 것이었다. 인간 역사의 퇴보가 미시적인 퇴보라면 이 앞에 큰 퇴보는 거시적인 퇴보라고 보아야 할까? X는 인간이 속한 부류를 조사해 보았다. 그들은 이 행성의 이전부터의 생물이나 은하제국의 생물들과는 달리 이상하게도 자손을 번식할 때 포장재를 쓰지 않고 곧바로 준 완제품으로 출하하는 것이었다. 그 이유를 조사해보니 다음과 같았다. 옛날 이 생물아류의 조상은 하도 비겁한 행동을 하면서 살다 보니 항상 도망 다니기에 바빴다. 이럴 때 알을 가지고 다닐 수는 없기에 그 조상 생물은 새끼를 자기 몸속에 넣고 다녔다. 그리고 어느 정도 키워진 다음에 내보내면 새끼는 곧 어미의 몸으로부터 고양분의 즙을 빨아먹고는 빨리 자라나서 같이 도망다니며 살았던 것이다. 그러한 그들의 생태는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었다. 우리 은하제국 생물의 역사는 줄곧 그 세계를 지배해온 가장 훌륭한 생물의 종류로부터 더욱 뛰어난 새로운 종이 나오며 거듭 발전해와 그대를 이어온 것이 오늘날과 같이 고도의 지적 수준을 갖춘 은하인류인데 이 행성의 인간은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 생성되었는가? 조사 결과 이 즙바는 생물류의 번성시대 이전에는 그들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운 생물류가 이 행성을 지배했음이 드러났다. 더군다나 이들 중에 왕이라 할티라는 생물은 먹이를 얻을 때에는 어디에서나 눈에 띌 만큼 높이 일어서서 고개를 쳐들고 당당하게 자기의 먹이가 되어줄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를 만나는 생물들은 모두들 그의 위엄에 순종하여 순순히 그의 먹이가 되곤 했다. 이것은 현재의 은하제국에 서식하는 생물의 세계에서도 볼 수 있는 조화로운 생태계의 모습이었다. 즙바는 생물의 조상은 행성이 이들의 지배하에 있을 때 처음으로 정당하게 먹이를 구하는 이제까지의 생태계 전통을 깨고 몰래 그들의 먹이나 알을 훔쳐먹는 비겁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이다. 어느 시대 이후 알지 못할 이유로 이 거대한 아름다운 생물의 류는 자취를 감추고 비겁자의 무리들이 번성하여 각각의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윽고 이들 중에서도 전시대의 티생물에 해당하는 지배생물이 생겨났다. 그러나 이 생물도 역시 조상의 버릇을 그대로 따라 먹이를 얻을 때 당당하게 앞으로 나서서 구하지를 못하고
몸을 납작 엎드려 뒤로부터 접근하여 본 개체에 허락 없이 몰래 먹이를 삼는 것이었다. 인간은 애초에 즙바는 생물의 왕의 비겁함에 반하여 그 옛날 고개를 쳐들고 직립하여 당당히 먹이를 찾던 티의 시대로 돌아가자고 하여 왕을 타도한 생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혁명 초기의 영화는 잠시였고 이 역시 아무리 직립의 기치를 들고 일어났어도 즙바는 생물 본연의 비겁함은 벗어날 수가 없었다. 아무튼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이 소행성의 생물은 가장 최상의 품격을 지니는 생물은 이윽고 절멸하고 저급한 생물의 후손이 살아남아 대를 이어가는 과정을 반복하기에 갈수록 퇴보를 가져올 수밖에 없음이 판명되었다. 구피지배자의 행위. X는 이 행성의 인간과 같은 류에 속하는 모든 즙바는 생물에 대해 조사하였다. 왜냐하면 이들이 바로 이 행성 생태계의 거시적 퇴보의 주역이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모두 양음개체의 생식활동의 양상이 비슷하였다. 음개체가 똑바로 엎드려 있으면 양개체는 그 위에 포개지는 형태로 올라가 전후 왕복운동을 반복하는 형태였다. X는 가장 신성해야 할 후세를 이어가는 생명창조의 의식행위가 그다지 아름답지 못한 것을 보고 눈살이 찌푸려졌다. 우리 은하제국에서는 생명창조의 행위가 사람의 모든 행위 중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서 은하올림픽 경기에서는 피겨섹스라 하여 2인 1조의 각 성대표팀이 저마다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며 아름다운 연기를 관중에게 보여줘 우승팀은 최고의 영예를 얻곤 하는데 어쨌든 이 행성에 즙바는 생물은 그러한 형태의 행위로 자손을 번식시켜 나갔고 많은 종류가 집단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인간종도 마찬가지였다. 집단에는 보스가 있게 마련인데 보스에게 복종하는 부하는 등을 바닥에 대고 배를 노출시킴으로써 복종을 표시하였다. 단 인간종의 경우에는 높이 쳐들고 있는 머리를 숙임으로써 이 행위를 대신하는 것 같았다. X는 이 행성의 인간의 사회에서만 유독 성차별에 대한 논란이 심한 것에 다시 관심이 갔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음개체이면서도 양개체의 지배에 굴복하지 않고 완전한 음양평등을 추구하는 개체가 늘어난다고 하여 X는 그중 최근에 가장 이름을 날리는 음권운동가인 Y를 추적해 보았다. 그녀는 은하제국 원어로는 영어의 시에 해당하는 여성형 대명사,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님, 항상 음권신장을 위한 투쟁을 부르짖으며 선동하고 양개체 일반의 절열한 취향에 대한 혐오감을 수필, 논설문 등의 형태로 각종 매체를 통해 발표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그녀도 한 양개체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에 대해 자기의 양편은 세상에 둘도 없는 민주적인 양편이라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었다. X는 Y의 생활을 원격 탐사 장치로 추적해 보았다. 과연 그녀의 말대로 그녀의 양편은 생활의 모든 면에서 완전히 동등한 입장에서 은편내를 대해주었으며 거기에다가 은하제국의 웬만한 남자 뺨칠 정도의 극진한 애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참으로 모범적인 쌍이다. 이 행성의 모든 쌍들이 이와 같으면 여기도 은하제국 못지않은 발전을 할 가능성이 있을 텐데. 이윽고 밤이 되었다. Y와 Y의 양편은 껍데기를 일시 제거시키고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었다. 이 행성의 인간은
생명창조 행위를 대체로 비밀리에 한다지. 그러면 엎드려 있는 음편의 신상에 양편이 등 하겠지. X는 이 쌍을 이 행성의 가장 모범적인 쌍으로 본국에 보고하여 많은 포상을 내릴 방법까지도 강구하며 대견스레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Y는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배를 노출시킨 채 굴종의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은가? 이 한 쌍으로부터 그나마 이 하등생물의 희망의 여지를 찾아보려던 X는 이날 또 크게 실망하고 말았다. 그녀도 결국은 굴종과 예속으로 살아가는 한 음개체에 지나지 않음이 확인된 것이다. 12교차 접합. 이 행성의 인간의 전후 접속 부위는 양성의 개체 간에 강력한 흡인작용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접속 부위들끼리의 접합은 이 생물의 생존 그 자체의 의미가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행위였다. 가장 첫 단계는 양성의 전접속부끼리의 접합이고 그 다음은 후접속부끼리의 접합이었다. 그리고 양성의 전후접속부 간의 교차접합이 있었다. 전접속부끼리의 접합은 흡수기관끼리의 접합이므로 물리적인 자력 많이 강할 뿐 이렇다 할 물질의 교류는 없었다. 후접속부끼리의 접합은 생식의 원리에 따라 소개체가 이동하는 당연한 현상으로서 별다른 특기사항은 없었다. X가 가장 흥미를 가지고 관찰한 것은 서로 진실하게 아끼는 사이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전후접속부 상호 간의 교차접합이었다. 흡수를 주로 하는 전접속부와 배출을 주로 하는 후접속부 사이의 접합은 유기물 순환의 좋은 본보기를 기대하게 했다. 교차접합 중의 양개체의 전접속부는 자양분 섭취 시의 경우와 같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원격 탐사장치의 자료 분석으로는 이렇다 할 유기물의 교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참으로 비효율적이고 하등한 생물이다. 이러한 교차접합 시에 한 개체의 후접속부에서 배출되는 유기물을 이와 접합된 상대 개체의 전접속부에서 흡입하여 재차 자양분 섭취를 하고 이를 다시 그의 후접속부로 배출한 뒤 다시 먼저의 개체의 전접속부에서 흡입하는 과정을 순환하여 되풀이하면 접합행위 시에 최대한의 많은 자양분을 흡수하여 그들의 에너지원으로 쓸 수가 있을 터인데 11경원의 희구. 이 행성의 인간이 장소 이동을 할 때 이용하는 차라는 기구는 끊임없이 이 행성의 물질을 분해하는 파괴 행위를 수반해야만 움직일 수가 있었다. X는 이 행성의 생물의 하등성의 근본 원인은 이 행성에 통용되는 물리법칙의 열악성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아내었다. 은하제 국내의 차들은 일단 한 번 동력을 가하면 차는 달리기 시작하여 달리는 동안에 생기는 열에너지는 고스란히 모아져 다시 차를 움직이는 운동에너지로 변한다. 이러한 과정을 되풀이하므로 일단 차를 움직인 후에는 더 이상의 물질 분해 행위가 요구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기어의 재, 연결만 하면 언제라도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은하계의 중심에 안정되게 위치한 은하제국과는 달리 은하계 가장자리에 팽창하는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는 태양계의 행성에서는 이런 효과적인 물질 및 에너지의 순환이 불가능하고 모든 사물의 상태는 엔트로피 증가의 혼돈지향으로만 나아가는 것이었다. 때문에 앞서 얘기한 교차접합의 영원한 희열도 이 생물은 가질 수 없는 것이었다. 은하제국에서는 서로 극진히 사랑하는 남녀가
그 사랑의 희열을 영원히 느끼고 싶을 경우 교차접합의 상태로 돌입하여 영원한 기순환의 형태로 자신들 사랑의 화려한 결말을 맺는다. 그러나 이 행성의 생물은 본래부터 이러한 영원한 순환관계가 불가능하므로 개중에는 이 숙명적인 불안정의 물리법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동반죽음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은 X로 하여금 매우 비장한 감동에 사로잡히게 하였다. 새삼이 불행한 우주의 구괴자들에 대한 연민이 하염없이 우러나는 것이었다. 12귀환. 이제 그도 본국으로 다시 돌아갈 때가 되었다. X는 그동안 모았던 귀중한 자료들을 정리했다. 조만간 다시 이들 자료를 토대로 더욱 자세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들의 비참한 양상은 곧 그의 은하제국이라고 해서 회피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었다. 다만 그때가 무한히 먼 훗날일 뿐. 은하소용돌이의 중심부는 팽창 속도가 0에 가까우므로 혼돈지향의 퇴보 과정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역시 엄연한 사실인 것이다. 점차 소용돌이 밖으로 밀려나는 행성 집단은 밖으로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퇴보의 속도가 증가하여 가장자리에 밀려왔을 때에는 이 태양계처럼 눈에 보이는 급격한 퇴보로 치닫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윽고 마침내 저 우주의 영원 속으로 먼지로 분해되어 사라지는 것이었다.